네,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윤병서 외교부 장관은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윤병서 장관은 현지 시간 9월 20일 화요일 미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난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조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의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윤 장관은 지금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인간 존엄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현지 시간 9월 21일 수요일에 개최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위반한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을 비롯한 조약 발효 요건국에 조속한 서명 및 비준을 촉구하였습니다. 동회의에 참석한 40여 명의 장관급 인사들은 21세기 중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의 지난 5차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현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및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북핵실험 강력 규탄 및 엄중한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의 결과 형성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선명히 부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뒤이어 윤 장관은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고위급 회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행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분쟁 상황으로까지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한 뒤 국제사회가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북한 등에서 인권 침해가 분쟁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전에 유엔이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윤 장관 이날 패널리스트 참석은 인권이사회 의장국이자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유엔 내 인권 주류화 노력을 통한 분쟁 예방 필요성 및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윤 장관은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 각각 한영, 한독 외교장관담을 갖는 등 일련의 양자 및 소다자 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 강화 및 국제사회의 우리의 기여 강화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91개국 및 13개 국제지역기구가 규탄 성명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및 CTBT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마케도니아가 최초로 규탄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로 입장을 발신한 국가 및 국제지역기구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니카라과를 포함하여 8개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김용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금일 협의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포함하여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는 홍 기사인데요. 예. 저기 오늘 보도에 보면
백악관 고위 관리가 중국이 새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미중 간 그 대북 제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 예. 와중에 중국이 새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다 이런 말을 한 건 좀 이례적인데 우리가 그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양국은 그 북핵 고착 실험에 대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 압박 전반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 관련 그 조치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긴 곤란하고요. 그건 미중 양측이 설명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네, 김소정 기자님. 미디어편의 김소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그 한중 육자 수석 회담이 몇 시에 시작이 되나요? 그 시간은 지금 밝히기는 곤란하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 장관님 기조연설은 언제 몇 시인지 아직 윤 장관님 기조연설은 뉴욕 현지 시간 9월 22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데 그 순서가 지금 그 22번째 연설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앞에 연설하는 분들이 끝나는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곤란하고요. 아마 오늘 오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현지 시간 9월 22일 오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TBS. 예. 어제 윤병세 장관께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예. 유엔 회원 자격이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 일단 그 윤 장관의 동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인 9월 20일 화요일 날 그 AP와의 인터뷰 시에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진정으로 회원국의 자격을 갖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이 거듭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함으로써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서약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평화 애호 및 유엔 헌장 존중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유엔 총회 기기 1년의 외교장관 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여 개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고 있고 어제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 성명을 포함해서 1년의 정상회의 및 고위급 회의에서 이러한 규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및 향후 지속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미 유엔 헌장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장관님의 그 유엔 외교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외교장관은 여러 계기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인데요. 방금 그러니까 북한의 지속적 결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치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조치에는 대북 제재 결의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조치도 포함이 되는 걸로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조치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 대북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하에서 그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거고 왜냐하면 계속 그 위반을 지속하고 있고 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평화 애호 및 유엔 헌장 존중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유엔 총회 연설에
연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의 유엔청 연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우영 기자님. 아니 지금 북한에서 수해 넣은 거 관련해서 지금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이 이제 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네, 우리 정부가 뭐 유엔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뭐 논의를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가 유엔 차원에서 그거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북한 수해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관련된 입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그간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당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근본 9월 수해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핵실험 및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비용이 약 2억 불로 추산되는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채 모든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본 수해 지원 여부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뉴스룸 이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북 수해 지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그 뭐 여러 가지 옵션과 여러 가지 레버리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윤병세 장관께서 말씀하신 어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그 다음에 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는 뭐 정권과 주민을 이원화해서 접근한다고 발언은 했지만 결국 어떤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도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다. 그 어떤 이런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그 대북 정책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편향된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도 그 대북 수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 성명을 발표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남한은 당사국인데 그 당사국으로서 과연 너희는 핵실험했으니까 네가 미우니까 김정은이 미우니까 우리는 너희 도와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만 가는 게 과연 이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으로서 합당한지 좀 약간 의문입니다. 예, 우리 정부의 대북 수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이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건 통일부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엔에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 그 지원을 호소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통일부에서 이미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북한 수해 관련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호정 기자. 관련된 질문인데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예. 이번 수해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걸 보면, 그러니까 북한 인권의 견지에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시각에서 그런 식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인권과 상충된다고 보시는 건지, 이 킨타나 보고관의 최근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